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0년 5월 29일 주식 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첫 번째 간략 시황 리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래대금 상위 및 시간의 특징주를 알아볼 거고, 2부에서는 카카오랑 시젠 매수 타이밍 복귀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6월 초 테마주 매매, 테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여기 삼성 SDI가 있었는데 삼성 SDI 손절이 되어 가지고요, 일단 빼놨습니다. 먼저 간략 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9일 금요일날 코스피는 2029포인트 0.05%로 종가가 마감을 했고요. 다행히 그 전날 목요일날 코스피는 많이 안 빠지긴 했지만 마이너스 1.35까지 저가를 만들다가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다행히 앞에 있던 음봉의 저가를 지켜줬고요. 수급 상황으로는 일단 개인이 1890억 정도 샀고, 외국인 기관은 일단 매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코스닥이었는데요. 코스닥은 그동안에 상승을 많이 해줬고 이제 V자 반등이 했다가 목요일날 마이너스 4% 정도 큰 하락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다행히 목요일날 나온 저가 부분을 지켜주면서 양봉이 좀 나와줘가지고 일단 월요일날 한번 움직임을 더 봐야겠지만, 여기 4월 21일날 마이너스 5.6% 빠졌던 것처럼 이렇게 저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장중에 이렇게 회복을 했는데요. 이제 이 모습처럼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어느 정도 지수 코스닥 자체가 이 3월 19일 이후부터 해가지고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외적인 이슈로는 홍콩 보안법이 찬성이 되면서 미중무역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가중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슈로 시장에서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주말 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이제 제재를 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약한 반응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또 홍콩 보안법이 그 전에는 막상 일어나기 전에는 엄청 큰 문제로 여겨지고 했는데, 막상 까보고 나니까 그렇게 크고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서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보다는 여기가 높으니까 비중을 줄여서 매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개인이 10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17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기간은 455억 이게 팔았네요. 그리고 환율은 괜찮습니다. 1238원, 전일 대비해서 1원 정도 하락을 했네요. 환율 자체는 아직 괜찮은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수급 자체가 되게 변동성이 컸네요. 어디가 많이 사고 이런 건 많이 없었고, 그냥 장 막판에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과, 그리고 코스피는 개인이 장중에 계속 사다가 장 막판에 이렇게 좀 파는 모습이고, 오히려 외국인이 장 막판에 이렇게 매수를 한 모습입니다. 그럼 이 거래대금 상위 및 시간의 특징주를 볼 텐데요. 일단 거래대금 상위 700억 이상, 그리고 등락률 7% 이상의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고려산업, KNN, 한국프렌지, 디지털 조선은 홍정욱 관련주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당내 대선 주자 없다라는 이야기로 홍정욱이나 관련된 사람들, 윤석열 관련주로 해서 남성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C코트렐, 팜스토리, 세노텍, 아이디스는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미중무역 전쟁 관련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옵티팜은 휴벳 바이오와 코로나19 공동개발 백신 후보 물질 확인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 바이오시스는 코로나 살균 공기청정기 한국과 미국 동시 출시를 한다는 이슈로 상승을 했습니다. 일양약품은 신약 슈펙트 러시아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 승인이 나가지고 상승을 했고요. 시간의 특징주는 큰 거는 이건산업, 한솔 홈데코, 이건홀딩스가 베트남산 합판 덤핑 방지 관세 부과 반사 이익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카오랑 시젠 매수 타이밍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빨리 할게요. 3부에 이 테마주 차트들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카카오는 저희가 매수를 하려고 했던 곳이 원래 여점이었는데 아쉽게도 이런 날에 왔으면 좋았을 텐데 오지 않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버렸습니다. 일단 움직임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여기까지는 오진 않네요. 그리고 시젠이라는 종목, 시젠은 저희가 매수 타점 1차 매수를 여기에 걸었고 2차 손절을 여기다 했는, 여기에 1차 2차 손절인데 이때 1차 매수가 되고 한 3일 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간에서 한 2%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제가 매도를 13만원까지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렘데시비르 백신을 사용한다는 이슈로 오후 2시부터 해가지고 크게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상승이 나오고 이제 바로 이렇게 빠지긴 했는데, 일단 차트의 위치가 정말 이제 고점입니다. 고점이고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이제 봉이 이렇게 마감이 되었으면은 더 좋은 모습인데, 일단 윗꼬리가 달려서 다음날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얘가 뉴스를 보니까 모더나, 미국 백신 회사인 모더나가 이상 승인이 났다라는 이슈로 그 이슈가 있는데요. 그게 관련주가 이제 파미셀입니다. 파미셀이랑 AB 프로 바이오가 있는데요. 일단 이 종목들이 월요일날 반응을 해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파미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이게 신고가를 뚫어가지고 가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나중 구간이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밑에 구간이고 더 뚫고 가는 거니까요. 근데 일단 신규 매수를 한다 치면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뭐 렘데시비르 뭐 승인이 되고 이렇다 치더라도 여기서는 재료가 소멸이 돼가지고 밑으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조심히 매매해 주시고요. 그리고 3부에서 이제 6월 첫째 주죠. 6월 1일부터 테마주 어떤 것들 매매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좀 글을 좀 써놨는데요. 이게 관련주들도 이렇게 좀 정리해 놨습니다. 한번 먼저 볼게요. 일단 코로나 2차 확산 코로나 2차 확산이 좀 발병이 나가지고 이제 관련주로 진단키트주, 마스크주, 손세정제주, 교육주, 식품주, 혈장치료제주 뭐 이렇게 좀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미중무역 전쟁 관련주들, 그리고 세 번째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모더나 관련주 백신 이상 임상 시작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이거는 제가 공부하려고 써놓은 거라서 알고 안 보셔도 되고요. 일단 뭐 요즘 이재명 경기도지사 해가지고 언론에 많이 뜨더라고요. 그리고 사드 개량 본격화 해가지고 한중 이제 갈등이 재발 가능성이 좀 더 생길 수 있다라고 중국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심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날 이게 가장 큰 이슈지 않을까 하는데, 비상경제회의를 소집해서 3차 추경안 내용들을 이제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한국판 뉴딜, 그리고 5G 인공지능, AI 데이터, 뭐 이런 SOC 디지털화나 일자리 관련주들도 확인해 보면 좋고요. 그리고 민주당 대권 출마를 김부겸, 그리고 정세균, 그리고 이재명 이런 정치 관련주들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고, 스페이스X 로켓 성공이라는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리를 이제 테마주를 한번 볼 건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를 보고 싶으시면은 제 카페에 제가 더보기로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고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나파모스타트 관련주로 해가지고 움직임 있는 놈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JW 중해제약이 금요일날 상승을 했다가 일단 빠졌는데요. 이게 여기서 바로 밑으로 떨어질지 아니면 더 올라갈지는 월요일날 보고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나파모스타트 관련주 제일약품이나 이런 놈들이 서서히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려고 모습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JW 중해제약, 제일약품, 뉴지랩 이런 종목들을 봐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인 인증서 폐지 관련주로 라온시큐어, 한국전자인증, 정보인증, 그리고 C큐브 이렇게 종목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정보인증이나 C큐브 이런 종목들이 조금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닭고기 관련주로 마니커 FNG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이 이제 다시 한번 닭고기주로 상승을 한번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차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하림이나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같이 상승을 하고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다가 더 떨어질 거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버티고 있죠.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화제약도 좋아 보이고요. 명문제약 또 나쁘지 않습니다. 어린이 괴질 관련주죠. 고려제약도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고요. 여름 관련주로 뭐 위닉스, 아직 덜 오른 종목들, 파세코나 이런 놈들이 이제 대장주이긴 한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매수할 거면 좀 밑에 떨어진 애들, 그러니까 아직 오르지 않은 애들로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어떤 종목들이 있냐 한번 보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고점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 맞고요. 돼지열병 관련주들, 얘네들도 서서히 차트를 만들어가고, 여기서 이글벳이라는 종목이 좀 그나마 눈에 띄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우진 BNG도 나쁘진 않은데, 만약 매수를 할 거면은 이 이글벳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해가지고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돼지열병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진바이오텍도 있고, 그리고 마스크 테마 KM,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테마인데 2차 확산이 다시 나고 있으니까 한번 어디 안 오른 놈들
가지고 한번 매수를 한번 할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뭐 웰크론, 모나리자 아직 뭐 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알소프트 이제 재택근무 관련주로 해가지고 원래 같은 테마로 물려 있던 건데 일단 주가의 위치가 일단 높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낫고요. 이제 ECS는 이제 부대장격인 종목인데 얘도 뭔가 움직임을 만들고서 이렇게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나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의 모습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28일 날 이제 목요일 코스닥 이렇게 마이너스 4% 빠지고 할 때 분봉에서 보시면 이제 1시부터 급하게 이렇게 올린 모습이긴 한데요. 근데 올라갈 때 이 종목도 크게 상승이 나와주고 금요일 날은 일부러 여기서 좀 쉬어간다, 그러니까 조정을 하면서 쉬어가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런 걸 한번 또 봐가지고 매수를 한번 해볼 수가 있죠. 지금 이 구간은 좀 낮은, 그러니까 추세 연장선에서는 좀 낮은 구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천천히 또 보겠습니다. YBM넷은 이제 교육 관련주로 해가지고 온라인 교육주죠. 그동안 상승을 더 많이 해가지고 여기서 매수하기에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알콜도 이제 시세가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요. 손세정제 관련주 대장으로 나쁘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파미셀은 아까 말씀드렸고 신풍제약도 이제 렘데시비르로 파미셀 따라서 금요일날 상승을 했던 모습이고요. 월요일날 시세가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혈장치료 관련제주 좀 움직임들이 더 있나 좀 보고 있는데요. S맥이라는 것도 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직 움직임이 죽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테라젠 이텍스라는 종목도 현재 주가를 이렇게 올려놓고 옆에서 지금 횡보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죠. 어떤 움직임이 나오면 매수를 해보아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연테크도 PC방 출입 관련주로 해가지고 상승을 했고요. QR코드 관련주 아이크래프트 얘도 급하게 상승을 했지만 이렇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겠죠. 모더나 백신 관련주로 AB 프로 바이오랑 파미셀이 있습니다. 건설 관련주 좀 한번 볼게요. 특수건설, 고려시멘트가 월요일날 뉴딜 관련해가지고 움직임이 나와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고려시멘트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삼천리 자전거는 좀 높고 전기차 관련주들, 수소차 관련주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이제 뉴딜 관련해가지고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물론 이런 테마에서는 대장주를 매매하는 것이 맞고요. 근데 너무 대장주가 많이 올라갔다 치면은 좀 아직 덜 오른 종목을 찾아가지고 매수를 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KC코트레일, 바이오가스, 디젤 종목으로 상승을 좀 했네요. 스마트 그리드, 옴니시스템이랑 그 다음에 누리텔레콤 이 종목들이 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주가상으로 좀 높으니까요. 이러고 다시 상승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놓아줘야 됩니다. 스마트팜, 경농이나 조비 이런 종목들은 아마 사료다가 나올 사료 관련주들로 상승을 했는데 그거는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움직임을 보니까 뭐 크게 없을 것 같고 이 5G 인공지능 관련주들 여기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기 때문에 매수를 좀 떨어지거나 하면은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보로보라는 종목도 좋고요. 토류 관련주 이제 미중무역 관련해 가지고 많이 올라가지고 그동안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고점이다 라고 생각하고 조심해서 매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런 미중무역 전쟁 관련주들이 고점에 있으니까 이제 월요일날 홍콩 보안법이 뭐 이렇게 지금 뜨고 있지만 그런 놈들이 재료 소멸이 돼가지고 이제 주가가 또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가가 고점이기 때문에요. 차라리 밑에서 였다면은 버텨볼 수 있지만 주가가 고점이면은 위험합니다. 일단 현대사료 얘도 미중무역 전쟁 그 사료 관련주로 상승을 좀 했고요. 그리고 수산 관련주들도 일단 차트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 관련주 안전자산으로 금 관련주들이 엘컴텍이 한번 더 상승이 나올지 지켜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전쟁 관련주들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 테마주 이낙연 관련주는 남선알루미늄이 대장이죠. 근데 일단 조금 높기 때문에 나중에 봤을 때는 주가가 더 올라가서 보면 여기가 고점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단기간에는 높기 때문에 그리고 김부겸이 이제 대선주자 출마를 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국영 GNM, THN 이런 종목들 세중이든가 이런 종목들도 한번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거래대금이 너무 적어서 좀 잡기가 애매하긴 한데요.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출마를 한다라는 이슈가 또 나오네요. 수산중공업이 대장주입니다. 이재명 관련주들도 이렇게 좀 보면 좋고요. 황교안 관련주들이 지금 이렇게 차트를 서서히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네요.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홍정욱 관련주가 금요일날 이렇게 상승을 했었고요. 안철수 관련주도 뭐 일단은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언제든지 이슈가 있으면 올리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곤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임들을 한 번씩 보는 거고요. 윤석열 관련주. 이제 정리를 하면은 저는 제일약품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뭐 한국 정부 인증 C큐브, 마니커 FNG 닭고기 관련주인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움직임이. 그리고 어린이 괴질 관련주 조화제약도 지금의 이렇게 더 하락을 조금만 더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글벳도 좋아 보인다 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는 좀 많이 이제 주가가 좀 올라와가지고 코로나 테마는 좀 제쳐두고 고려 시멘트가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5G 인공지능 관련주들 전파기지국, 로보로보, 대한강통신 이런 종목들 괜찮고, 여기서 금 관련주 엘컴텍 정도는 그래도 아직 덜 오른 것 같기 때문에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낙연은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김부겸 이런 사람들 관련주들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정세균 관련주나 그다음 야당 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송네오텍이라는 종목도 뭔가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차트를 조금 만들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그다음에 윤석열 관련주들이요. 예, 일단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고 테마주 정리한 것은 유튜브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